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이야기 중 하나인 어느 바보의 효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블랙 코미디 같은 씁쓸하고 웃기는 이야기예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어느 바보의 효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보는 어찌나 미련한지 서당에서 3년이나 공부했는데 아는 글자란 겨우 자기 이름 3자뿐이었어요. 게다가 부모님도 공경할 줄 모르는 불효자식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 하나밖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바보가 서당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얘야, 그래도 가야 한다.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란다. 어머니는 바보를 달랬어요. 싫단 말이야. 서당에 가면 아이들이 놀린단 말이야. 뭐라고? 바보하고. 바보는 그래도 바보라는 말을 듣기 싫었나 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니란다. 자, 엄마가 업어다 줄 테니 서당에 가자. 히히, 정말이야? 바보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벌써 어머니의 등에 매달렸어요.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바보 아들을 업고 서당까지 갔습니다. 어머니는 점심밥까지 지어서 날라다 주었어요. 이 바보가 서당에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고개로 방아지라는 일뿐이었어요. 꾸벅꾸벅 졸면서 세월을 보내니 어떻게 글자를 익힐 수가 있겠어요. 하루는 서당 선생님이 졸고 있는 바보를 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 너무나도 큰 소리였기 때문에 바보는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는 서당에 글 공부를 하러 오느냐? 잠자러 오느냐? 서당 선생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는 어릴 때부터 워낙 귀엽게만 자라온 탓으로 어른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내가 졸든 말든 무슨 참견이요?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는 집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인지라 서당 아이들도 말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바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 녀석아, 어쩌자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았느냐? 어머니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바보 자식을 두었는지. 아버지도 화가 나서 가슴을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졸고 있는데 이놈하고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하며 바보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울어도 할 수 없다. 너는 오늘부터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집 안에만 있거라. 아버지는 바보 아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집안에 가두어 놓았어요. 이 무렵 바보가 살고 있는 마을로 한 선비가 이사를 왔습니다. 마침 그 선비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찌나 똑똑하고 효자인지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칭찬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과연 선비 집 아이는 달라요. 그럼요. 저 바보애하고 견주면 하늘과 땅이지요. 바보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당에 보내봐야 글도 깨우치지 못하니 더 보낼 곳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집안에만 가둬 놓을 수도 없잖아요? 좋은 수가 있어. 좋은 수라니요? 어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떻게요? 우리 아이를 새로 이사온 선비 집에 보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요. 참 좋은 생각이군요. 하지만 그 선비가 우리 아이를 받아줄지가 걱정이에요. 그건 나한테 맡겨두세요. 내가 선비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할 테니. 선비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선비는 선뜻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씩이나 선비에게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잘 되었나요? 잘 됐어. 아이고, 고맙기도 해라. 어머니는 너무도 고마워서 선비 집 쪽을 보고 두 손 모아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의 부모들은 쌀 한 가마니를 하인에게 짊어지게 하고 바보 아들을 선비 집으로 보냈습니다. 바보는 선비 집에 묵으면서 아들이 효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히,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구나. 바보는 효도하기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선비의 아들이 효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버지 옷을 먼저 입어보고 반찬도 먼저 먹어보고 잠자리에도 먼저 들어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보의 입에서 효도하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는 말이 나올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아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아버지의 옷을 입는 것은 그 옷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미리 반찬을 먹어보는 것은 간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이부자리에 먼저 드는 것은 이불을 따뜻하게 데워주려는 수성스러운 마음에서였습니다. 이것을 본 바보는 한 달을 있으면서 효도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지만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바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흘 만에 바보가 돌아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리 빨리 돌아왔느냐? 배울 것 다 배웠는데 뭐. 그렇게 빨리 효도하는 법을 익혔단 말이냐? 그럼요. 배울 것도 없는데 한 달씩이나 있어서 뭘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한숨을 푹 쉬면서 밖으로 횡하니 나가버렸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아유, 기특하기도 하지. 그럼 오늘 저녁부터 효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시작해봐. 하고 바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히히. 해볼게요. 나도 효도할 수 있다고요. 바보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선비의 집에서 사흘 동안 배운 효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히히. 효도를 할 바에는 깜짝 놀라게 해야지.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밑바닥에 있는 옷까지 다 꺼냈어요. 아버지의 새 옷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입어야지. 바보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상을 차려놓자 아버지의 밥상에 먼저 앉아 그릇마다 씻은 듯이 비워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방에 가서 이부자리를 펴놓고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이때 밖에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효도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바보 아들이 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보의 방에 가보아도 없었어요. 여보, 애는 어디 갔어? 글쎄요. 당신 새 옷을 입고 저녁을 먹더니 어디로 갔는지 통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기다려 봅시다. 아버지는 저녁상을 물리고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나 바보 아들은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왔어요. 드르렁 드르렁 하는 소리는 틀림없이 코를 고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따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바보 아들이 아버지의 이부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기가 막혀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바보 아들을 깨웠습니다. 효도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죠. 뭐라고? 효도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그럼요. 선비집의 아들도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보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사람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느 바보의 효도 영문판을 소개할게요.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